안녕하세요. 제스님 이치로입니다. 예, 이번 영상도 역시 저 2016년 체코 오픈 네 번째 게임 4라운드 게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 어찌됐건 간에 이 체코 오픈 이때 2016년은 좀 이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같이 갔던 이제 현직이란 학생인데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얼굴 보기도 좀 많이 힘들긴 하고, 근데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현직이라는 친구한테도 얘기했지만, 학생한테도 얘기했지만, 나름대로는 현직이라는 학생을 지금이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뭐랄까 에이스급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형준이라는 학생이지만, 이제 이때 당시에는 형준이를 몰랐을 거예요. 제가 몰랐죠 아마. 그 5년 전이니까 4년 전, 예, 그러니까 몰랐을 건데, 현지기를 좀 저는 나름대로 제대로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열심히 됐고 또 꽤 오랫동안 이제 2년을 그래도 또 꽤 제가 이제 눈여보기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해서 했는데, 이 체코 오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좀 그러니까 모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실질적으로 제가 데려가는 학생 중에서 거의 안 되다시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도 꽤 어린 나이에 갔죠. 초등학교 4학년 나이에 갔으니까. 그리고 해외를 나간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나이에 비해서 꽤 어른스러운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초등학교 4학년 10살, 11살? 예, 11살 나이인데, 근데 그러니까 까불지도 않고 되게 의젓해요. 그래서 그런 의젓함이 체스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의젓하고 되게 무게감 있고 되게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고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건 체스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 특히 이번 대회에서 사실은 이제 현직이가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굳이 야단을 칠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하방 그저 7라운드인가 8라운드 가서는 뭐 그 전부터 이제 한 4라운드부터인가 잔소리는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1, 2라운드는 지켜볼 생각으로. 그리고 뭐 잔소리 한다고 해서 사실 안 달라져요. 그게 하루쯤에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회장에 이제 와서는, 대회하러 와서는 어쨌든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면서 게임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건 이제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론 아이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뜬 아이를 대회 기간이지만 초기에 잡아서 이제 묶어두면, 그러니까 좀 뭔가 진득하게 게임을 만들면 이후 게임이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원체 차분하게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친구일 경우는 이제 그렇긴 하겠죠. 근데 이제 현직이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었고, 어쨌든 간에 다행인 건, 그래서 제가 이번 대회에서는 상당히 좀 미안한, 현직이 부모님한테도 미안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좀 현직이한테도 아쉬운 거, 미안한 거,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체코 오픈은 사실상 체코 오픈 내에서는 배운 게 없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안 좋았었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도 사실상 딱히 뭔가 발전했다는 느낌도 안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제가 내년에 그 이제 2017년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2017년 대회는 제가 아마 아이들 인솔에서 갔던 어떤 그 대회 어떠한 좀 내부적인 거 또는 외적인 거, 모든 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했던, 좀 뭔가 여러모로 좋았던, 물론 그때 같이 갔던 작년이 아니죠. 이제 2017년이죠. 2017년에 같이 갔던 진수라는 학생하고, 그러니까 진수군과 권세현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남죠. 왜냐면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뭔가 좀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왕이면 가서 더 좋은 성적 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워들 하는 것 같긴 했지만 2017년 대회는 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제일 내외적으로 완벽한, 예를 들어서 지금 2016년 대회 같은 경우는 선생님으로서 제가 도경이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만족할 만한 뭔가 대회였고, 근데 대회 외적으로 날씨가 되게 안 좋아서 뭐랄까 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뭔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행히 프라하 가서는 뭐 그런 대로 관광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해서 다행이긴 한데 뭐 게임 내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처음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뭐 게임 내용에서는 만족을 하고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는 만족감을 얻었으면 일종의 현직이한테는 좀 아쉬운 게 아니죠. 제가 미안한 거죠. 일종의 조금 더 현직이가 이왕 온 거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서포트를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한 부분이 좀 존재를 한 거였고요. 뭐 사실 나경이 같은 경우는 아쉬우고 이런 거보단 그냥 고맙죠. 와준 것만으로도 뭐 성적 결과 뭐 좋지도 않았지만 좋은 걸 바랄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 게임 같은 경우도 제가 독일 1730이랑 해서 무승부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있어요. 지금 1라운드 1792랑 해서 무승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730에서 무승부를 했잖아요. 뭐 겨우 뭐 1700이랑 무승부한 게 뭔가 대단한 거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요 두 게임은 정상적으로 제가 레이팅을 취득하고 나서 리가 오픈의 8라운드 9라운드는 사실 의미 없는 무승부였단 말이에요. 레이팅은 더 높았지만 의미 없는 무승부였지만, 이 체코오프 2016년 체코오픈에서의 1라운드와 4라운드의 1700대의 무승부는 이제 제 실력을 어느 정도는 뭐 상대적으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레이팅이 몇이었냐면 이번 참가할 때 레이팅은 154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 많이 까먹은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때는 어쨌든 1732 게임에서는 이렇게 이제 되는 상태인데, 뭐랄까 이 결과물 때문에 제가 좀 나름대로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뭐 그때 처음 레이팅은 1700 후반 정도 받았지만 1800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희망이나 이렇게 갖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죠. 한번 보죠. 어쨌든 간 이 게임을 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어떻게 무승부를 했는지 한번 지켜보죠. 상대방이 뭐 봐줄 리는 없지만 제대로 게임을 못한 것.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요번에 참가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1968년생이면 저랑 뭐 별 차이, 나이 차이는 아니고, 그리고 1년 만에 한두 번씩 꾸준하게 대회를 지금까지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여자였나요? 여자분이셨구나. 왜 기억이 없지, 근데? 어쨌거나, 여자분? 그러면 좀 얘기는 다른데, 남자는 공격적이지만 여자 쪽은 뭐 제가 얘기했지만, 뭐 무조건 여자가 공격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하는 여학생 같은 경우 공격적인 여학생도 있으니까. 자, 한번 보죠. 제가 검은색이었고요. 당연히 2% 나와서 저 2파이브 나올 수 있었고, 나이트 나와서 이건 제 익숙하게, 이것도 익숙하게 나오죠. 예, 요거 많이 나오는 수예요. 요거 이제 지오코 피아노에서 많이 이런 수 두는 거니까 뭐 특별할 건 없고요. 뭐 저는 그냥 그거 상관없이 제가 두고 싶은 대로 두는 쪽이고요. 이렇게 힘을 나오고요. 예,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 비숍 라인에 대해서 요 라인에서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전 사실 이거 별로 좋지가 않은 게 비숍끼리 막히거든요. 차라리 비숍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건 모르겠지만은, 비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거 나오면 뭔가 이쪽 부분이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지금 굳이 그거 갈 이유 없죠. 이제 어쨌든 뭐 큰 핀 걸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이게 좋은 수는 아니었네요. 저한테는요. 괜찮습니다. 뭐 이건 어차피 서로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이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두는 게 다 서로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두는 건 하얀색이 좋아지고 검은색이 두는 건 아니요 하얀색이 두는 건 검은색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게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알 수가 있지가 않아요. 뭐 계속 뭐 그러기 때문에 큰 실수만 안 나오면 돼요. 큰 실수만. 지금은 그렇게 큰 실수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물론 잘 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한 선수 둘 때마다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쪽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이쪽에 뭐 제대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제대로 나온 상태 자기가 계산하에서 수를 둔다는 전제 하에서 둔다면 모르겠지만은 그 수 외에도 좋은 수들 둘만한 선택적인 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예상치대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수로 게임을 전개한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못하는 거지 잘 두는 사람 하겠죠. 근데 1600 이하는 못할 게 뻔합니다. 그거 하면 1600이 아닙니다. 그러면 1800 금방 넘어갈 거예요. 당장엔 1600이지라도 1800, 2000 금방 찍겠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게임을 전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단지 현재 레이팅이 그 정도일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수까지 진행이 돼서 큰 문제가 발생을 요거 떠나서 여기까지인데 이 게임 자체 지금 이 상황 지금 미들 게임 캐슬링 돼 있고 검은색은 언제든지 캐슬링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중간 기물들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 나이트 검은색 H5에 있는 나이트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나와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누가 유리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게임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이 게임 앞으로 나가면 누가 이기겠네 절대로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니까 서로 잘했다는 표현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꽤 잘한 게임이죠. 이 게임이 이렇게만 하면 뭐 크게 무리는 안 생긴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간에 저도 크게 실수 안 하려고 게임을 했고 요거는 진짜 제 나름대로 참 뭐 좋은 수는 아니었는데 멋진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이거 핀 이용해서 포크 거는 수 나름대로 좀 의미 있죠.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상황이 좀 저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긴 했는데 요 유리한 상황을 아직까지는 끝까지 제가 유리하게 끌고는 못 갔죠. 어쨌든 게임 전개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방 요건 이제 제가 실수했네요. 요거는 제가 실수한 거고요. 제가 실수인데 문제는 제가 실수해요. 그래서 하얀색이 어떤 수를 둬야지 좋은 수일까요? 근데 이게 참 맞추기 애매해요.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이익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좋은 수는 G5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이거 보신 분들 중에서는 나도 그거 예상했는데 라고 할 건데 중요한 건 이 수를 예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의 전개에서 얼만큼의 이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수는 의미가 없어요. 이 이후의 그러니까 지속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니까 만약에 이제 나도 얼마든지 이 이후에 그러니까 폰이 올라가고 나면 퀸이 어떻게 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하셨다면 뭐 잘하신 거고요. 뭐 예상하시면 잘한 거죠. 예상 못한 것보다 예상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그렇게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기물을 운영을 하고요. 이득이 없죠. 지금으로서는 이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160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목적은 모르겠고요. 폰 올라가고 이것도 실수네요. 여전히 이 수가 좋은 수인데 이 수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네요. 상대방이.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실수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올라오고 요거 아직까지는 G5인데 요번에 둬요. 요번에 아까 뒀으면 좀 더 좋았는데 지금 둬서 결과적으로 100이 약간의 이득을 가지고 게임을 전개하는데 이건 승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승부에 영향을 줄 만큼의 아직까지는 그게 없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큰 실수를 만약에 또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100이 역시 또 다시 룩으로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룩으로 먹었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산이 이제 거기까지 안 간 거겠죠. 그래서 비숍이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요수를 두고 나서 무승부 진출을 했네요. 요수를 두고 나서 드로우 신청은, 저는 해외에 나가서 드로우 신청을 한 게 모스크바 오픈 때를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무승부 신청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뭔가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예를 들어서 저보다 센 사람이랑 둘 때는 센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 때문에 무승부 신청을 못 하겠고요. 제가 조금 불리한 상태에서는 불리한데 뭐 치사하게 그러니까 치사한 거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아직까지는 제가 익숙하지 못해요, 무승부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하나 전략적으로 무승부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게임이 대치된 상태에서 실력이 좋은 사람이 실력 낮은 사람한테 무승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아니면 반대로 실력 좋은 사람이 포지션이 나쁘거나 조금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의 상황에서 무승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입장에서는 무승부를 받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왜냐면 자기가 이기고 있고 유리하다 생각되니까 무승부에 대해서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게임 내용 자체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뭐 여러 가지 꼭 과학적 증거 이런 건 떠나서 심리적인 요인이랄까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 신청을 작전상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작전상.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단단한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뭔가 그냥 작전상 무승부 신청을 상대방도 안 받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무승부인데 그래서 무승부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가지고 안 받은 쪽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왜 무승부인데 안 받아? 라고 해서 이쪽에서 또 흥분해서 또 결국에는 원래 그냥 차분하게 해서 무승부인데 지는 경우도 있고요. 참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좀 게임은 이렇게 전개가 됐고, 이 상태는 무승부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우선수보다 레이팅이 높고 게임이 25수 좀 더 진행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자신은 사실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배운다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제가 실수한 부분이 뭐가 있나 뭐 배우는 차원데 25수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무승부하고 다음 게임을 준비하려고 그냥 무승부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체크오프는 C조와 D조 같은 경우는 3, 4라운드가 오전 오후 게임일 거예요. 그래서 3라운드가 오전 게임이고 그 다음에 4라운드가 오후 게임일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힘들어서 무승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제가 이때부터는 이제 시간 트러블이 안 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시간을 많이 써서 더 지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게임은 5라운드 게임이고요. 5라운드 게임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